(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인간 실수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기 수리공이 어떤 제품의 분해조리 과정을 거쳐서 수리를 마친 후에 부품 하나가 남아버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부품을 여유있게 가져와서 남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의 부품이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볼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 것은 오미션 에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FT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정성적 분석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FTA는 정성적 분석이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즉 연역적이고 정량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하향식 방법이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쉽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도회적으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이 FTA의 표를 그리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설명들도 같이 알고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제. 발생 확률이 동일한 64가지의 대안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보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량은 h라고 보았을 때 상용 로그가 아닌 밑을 2로 갖는 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n값은 여러가지 방법들 중, 즉 이번 문제에서는 64가 n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로그 2의 6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64는 2의 몇 제곱인지 알 수 있다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64는 2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이 6제곱을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즉 6 곱하기 로그 2의 2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밑과 지수가 같을 경우에는 1이 되기 때문에, 즉 이때 정보량은 6비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보기와 같이 분류할 때 다음 중 인간기계의 기능을 할당하는 단계는 몇 단계인가? 자, 이건 몇 단계냐면 당연한 기본 설계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자, 기본 설계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능의 할당, 그리고 인간 성능의 요건 명세,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 설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FT도에서 최소 컷셋을 올바르게 구한 것은 무엇인가? 자, 최소 컷셋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게이트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AND 게이트, 자, 이것도 AND 게이트, 그 다음 B는 OR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때 AND 게이트는 무엇이냐면 직렬, 그 다음에 OR 게이트는 병렬로 알고 있으면 되므로, 첫 번째 일단 T의 값은 A와 B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T는 A와 B가 모두 직렬 상태, 즉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적어주면 됩니다. A, B. 자, 그럼 보게 되면 A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x1, x2를 적어주면 되고, B는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세로로 적어줍니다. 즉 x1, x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A 곱하기 윗부분, 그 다음에 또 윗부분 곱하기 아랫부분을 표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값은 무엇이 나오냐면 x1과 x1이 중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만 적어주고 x1, x2, 그 다음에 x3는 x1, x2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x1, x2, x3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최소 컷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x1, x2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x1, x2, x3는 x1과 x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x1과 x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일반적으로 인체 측정치의 최대 집단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 집단치는 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출입문 같은 거를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반의 높이는 최대 집단치가 아니라 최소 집단치에 활용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 기호 중 결함 사상을 나타내는 기호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되겠고 1번은 무엇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1번에 해당되는 사상은 통상사상, 자 3번 원에 해당되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기본사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름모 부분은 부정 게이트로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건구 온도가 30도씨, 그 다음에 습구 온도가 35도씨일 때 옥스퍼드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 지수 W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85 곱하기 습구 온도 W 더하기 0.15 곱하기 건구 온도 D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85 곱하기 35, 그 다음에 0.15 곱하기 30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4.2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보전에서 평균 수리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평균 수리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2번 보기에 해당되고 1번 보기인 MTBF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TBF는 평균 고장 간격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평균 고장 간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보기 MTTF는 무엇이냐면 평균 고장 시간입니다. 평균 고장 시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MTBF와는 다르게 다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